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끝나고 2주 만에 진행을 또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먼저 남현우 선생님께서 그 발표를 먼저 해주시기로 해서 그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저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어허. 이게 그 아이패드 공유가 안 보이 고급에 예, 있죠. 여기 있죠. 보일까요? 네. 네, 그러면 어, 공부한 거 한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 노트 그러니까 영상을 다 보긴 했는데 뭐 다 마음에 와닿게 이해를 하거나 다 계산에 성공한 건 아니고 하면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사실 원래 이걸 발표할 계획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뭔가 정의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말 못하면 좀 바로바로 정정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 약간 갑자기 발표하게 된 거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먼저 시메트릭 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헷갈렸던 게 얘가 뭐 숫자들의 모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파이나잇 셋 안에서의 원투원의 온투인 함수를 모으는 함수에 대한 집합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전 처음에 이제 가장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대부분 우리가 집합 같은 거 하면 숫자나 뭐 이런 거 덩어리 모으는 거. 그래서 얘네 함수 모으는 거구나.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채널지기 님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얘네 함수 모으는 거지. 해서 함수를 모으고 그거에 대한 합성을 연산으로 준 그룹을 이제 우리가 시메트릭 그룹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이 그, 어, 시메트리 그룹에서의 어떠한 원소를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순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에 대한 뭐 총 개수, 여기서 뭐 카디널리티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나올 수 있는 개수는 n 팩토리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n이 3인 경우에 대한 원소들이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나오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사이클링 노테이션을 통해서 얘네들이 서로 저는 이제 뭔가 물고 물리는 관계처럼 느껴졌거든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했는데 뭔가 이 원소들이 서로 꼬리 잡기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사이클링 노테이션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증명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모든 어 이제 이 SN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퍼뮤테이션은 이 디스조인트 사이클로 다 적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어, 이게 1, 2, 3, 4, 5, 6이라는 원소들, 그 파이나이트 셋끼리 이게 다음과 같은 어, 얘를 함수라고 해야죠. 함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함수 내에서 사이클링 노테이션을 통해서 물고 물리는 애들을 좀 뽑아냈잖아요. 난 물고 물리는 관계들로 묶어서 보려고 했는데 이 이러한 그 시미트리 그룹에서는 이 물고 물리는 애들의 어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물고 물리는 게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물고 물리는 게 아니더라도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고 물리는 관계들을 미분하듯이 조금씩 최소 단위로 그러니까 그 덩어리들을 줄여서 어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게 A, B 이렇게 뭔가 덩어리로
때도 요만큼이 또 이러한 사이클링 노테이션으로 잘 표현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A, B로 뭔가 이제 딱 떼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그 이러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관계를 타워 1과 타워 2의 합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사실 중요한 건 이제 A와 B라는 관계가 서로가 크로스되거나 겹쳐서 물고 물리는 게 없기 때문에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확률 계산할 때 독립이면은 A A 교집합 P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교집합 같은 거 없으면은 이렇게 계산하듯이 그래서 아 얘네가 뭔가 엮이지 않는다. 뭔가 독립적인 것 같다. 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엔 PA랑 PAB 서로 이제 교환해서 곱해도 문제 없듯이 타워 1과 타워 2의 순서가 바뀌어서 합성이 되어도 뭐 문제가 없구나. 뭐 이러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거대한 어떠한 사이클 그립 안에서 이렇게 디스조인트 사이클스들로 나눠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러한 타우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타우들을 사이클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아이고 얘를 시그마라고 해야겠죠. 이 시그마가 이무의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일이 그 꼬리 잡기라고 아까 표현 드렸었는데 이런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고 얘를 1n에서 뭐 1n-1 쭉쭉쭉 해서 1, 2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 약간 이거 공부하면서는 이 꼴 보면서는 들었던 생각이 그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페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쭉 가다가 어떤 시스템 끝에 닿으면은 그냥 원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뭔가 원처럼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구별 안 되는 이런 원 같은 시스템으로 보고 계산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계산 방법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그- 큰 시스템도 여기서 보이는 사이클스들로 나눠서 보는 걸 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것들이 뭐 회로라던가 이런 어떤 동력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입자들의 동력학 같은 데서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 데서 이러한 걸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다음이 나오는데 뭐 1, 2, 3, 4 예시를 놓고 어, 계산을 해주셔서 이제 각각 이제 이 함수 합성을 할 때 1, 2, 3, 4를 넣었을 때 얘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제로 어, 계산을 해보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처음에 계산할 때 실수했었던 게 여기서 2 넣으면은 1이 나온다는 거 요걸 처음에 바로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1에서 2로 가는 건데 이게 2를 넣는데 어떻게 가 했다가 아 1은 2고 2는 1이지 이게 이 관계를 되게 잊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아 2는 1이 되고 1, 3인데 전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뭐 억지로 이해를 해도 1, 3으로 가는 건데 여기 뒷자리가 이제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산 순서상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 얘네가 그 사이클스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얘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1에서 3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림으로만 보면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3에서 4가 되고 4에서 1이 돼서 이 중간 과정들이 다 된 거를 약간 생략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아 맞아 이거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두 개만 있는 게 1, 3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계산하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이 IJ,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개인 이러한 사이클릭스를 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저 혹시 죄송한데요. 네네. 저기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예시 들은 거 1, 2, 3, 4 부분 있잖아요. 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저 1, 2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 1하고 숫자 2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애랑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랑을 바꾸는 건지 그게 그게 만약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상에서 예시를 들어주신 거는 숫자를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자리를 바꾸는 걸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두 개 있을 때는 저게 시클릭 노테이션인데, 사이클 노테이션인데, 그 두 개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노테이션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 노테이션이 그 할 때가 좋을 때가 있고, 그 말씀하신 그거 할 때는 약간 even permutation, odd permutation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는 좀 다른 노테이션을 쓰는 게 좀 계산이나 어떤 보는데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 경우는 사이클 노테이션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꼬리에 꼬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이클 로테이션이라고 하신 거는 숫자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를 바꾸는 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네, 맨 오른쪽에 있는 1이 있잖아요. 네네. 1이 2로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함수.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 첫 번째 자리에 1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자리에 1이 있고 두 번째 자리에 2가 있고 세 번째 자리에 3이 있고 네 번째 자리에 4가 있는 게 처음 상황이고 네. 근데 숫자를 아, 바꾼다는 거는 그냥 만약에 뭐 1, 3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1과 세 번째 자리에 있는 3을 바꾸는 건데 그, 두 개일 땐 맞죠. 네, 제 생각에는 요 사이클 노테이션을 쓸 때는 인덱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예컨대 네, 행렬 A가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덱스를 매기잖아요. 음, A3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인덱스를 데리고 와서 요거에다가 이제 사이클 노테이션을 예컨대 1, 2 해주면 얘네 둘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는 숫자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러면 숫자를 바꾸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자리를 바꿔야 하는 요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맞는 그 인덱스를 부여한 다음에 그 인덱스를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첫 번째 줄은 똑같은데 두 번째 줄 할 때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렸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제가 해봤을 때 아니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해보다가 그럼 이제 자리를 바꾼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은 그냥 똑같거든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그러면 그 바꿨을 때 2, 1, 3, 4가 나오거든요. 한번 적어줘 보실래요? 위에다가 1, 2, 3, 4가 네. 조금 길 거라서 조금 음. 이제 작게 적어줘 보실래요? 제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오늘. 네, 괄호하고 1, 2, 3, 4가 그렇게 하면 작을걸요? 이것도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다섯 줄을 써야 돼요. 아하, 여기 위쪽에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그럼. 위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괄호하고 1, 2, 3, 4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그게 1, 2를 적용을 하면 2, 1, 3, 4가 되고, 여기에 1, 2를 적용하면, 네, 거기다 1, 2를 적용하면 밑에 줄에 2, 1, 3, 4가 되고요. 어, 2, 1, 3, 4.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1, 3을 적용하면 숫자를 바꾸는 거면 1하고 3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숫자를 바꾸는 거면 좀 왼쪽에다 적어주셔야 아,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인간이.
너무 지금 방심을 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는 숫자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 상황에서는 네네. 숫자죠. 네. 근데 네네네. 어떨 땐 자리를 바꾸는 걸로, 그 자리에 맞는 인덱스를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인덱스로 완전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쵸. 네, 맞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가지 네, 노테이션이 다 존재해요. 그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 그 노테이션도 존재하고 이 노테이션도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이게 자리를 고정시켜서 보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자리가 1이 어디로 대응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대응하는가. 네. 두 번째 자리는 2라는 숫자가 어디로 대응하는가. 그런 뜻이고, 지금 사이클 노테이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끼리 바꾸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랑 아, 3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거. 네네네. 네. 근데 사이클 노테이션이 만약에 이게 세 개일 때부터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1이 2로 바뀌고 2가 3으로 바뀌고 3이 1로 바뀌는 그런 숫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숫자를. 음, 자리가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은 숫자를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항상, 그러니까 어떨 때 자리로 바꾼다고 생각했다가 이성에서 보면 숫자를 바꾸는 거였고,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 원소들끼리 이제 얘네가 이제 함수잖아요. 보내는 그 생각으로 잡고 가는 게 덜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물론 자리나 이것보다도 저도 이제 방금 배동 선생님 얘기하신 게 좀 이해가 됐는데 얘기하다가 음, 그렇네요. 이거를 애초에 저거는 그냥 그 노테이션일 뿐이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대상들은 각각이 다 함수니까 함수의 합성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보는 게 제일 타당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처음에.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해보면 이제 근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강의들은 기억이 맞다면 이 이러한 뭐 사이클릭 노테이션들 중에 IJ 그러니까 원소 두 개인 거죠. 얘네들을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뭐 원 사이클 그리고 투 엘리멘트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로 이제 임의의 어떠한 퍼뮤테이션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증명하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성질을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제가 이제 두리둥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지션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원소 두 개짜리 사이클릭 어 그러니까 원 사이클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3이 있으면 얘 뒤에 1, 3 뒤에 애드온을 막 붙여도 이 어 함수가 바뀌지 않는 거죠. 2, 4, 4, 2 하면 사실 이게 뭐 행렬 곱하고 역행렬 곱하는 형태 같은 거잖아요. 다시 돌려주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붙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뭐 2, 4, 4, 2에 1, 2, 2, 1이 붙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성질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 시그마라는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이 타우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타우 1과 타우 1에서 타우 k까지의 합성으로 나타난 경우와 타우 프라임 1의 합성부터 타우 프라임 k까지 합성들로 이렇게 그 타우가 아니라 시그마죠. 아, 네, 시그마. 시그마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타우 i와 타우 프라임 j가 둘 다 트랜스포지션인 경우에 그러니까 원 사이클인 경우에는 얘네의 k와 k 플러스의 합은 2분이다. 근데 이게 2분인 이유는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면 얘도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이해를 하려고 저거 놨다 뭐 두 개의 합을 짝수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lem마를 얘기를 미리 하고 이 lem마를 통해서 위 성질을 이, 어,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lem마는
타워 1에서 타워 K까지 합성을 했으면 얘가 이제 뭐 아이덴티티다라고 했을 때 이때 K가 짝수다라는 걸 먼저 우선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데 이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에 대해서 뭐 얘가 어떠한 뭐 그 합성 함수의 함성일지 모르 합수 그러니까 합성 타워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함수일지 모르지만 타워 1부터 타워 K까지 합성을 시킨 것과 타워 프라임 1에서 타워 프라임 K까지 합성시킨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얘는 그룹이니까 그룹은 정확히는 사이클릭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역연산이 있으니까 역원이 있으니까 이 앞 첫 번째 있는 녀석들의 역원을 우리가 그, 네, 그 애초에 그 대칭군을 잡았을 때부터 원투원 온투인 펑션들의 모임으로 집합을 형성했으니까 네. 그 안에 있는 시그마는 원투원 온투니까 그 역원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역원이 얘네가 그러니까 원투원의 온투니까 역원이 존재할 거고 그 역원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 이제 앞에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1번에 대한 역원을 가져와서 연산을 하면은 이 프라임이란 애들과 연산을 하면은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어 되고 이제 이 역원에 대한 걸 풀 때 얘네가 이제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 쪽 공부를 잘 한 게 좀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되면 그냥 함수의 역행렬 연산하듯이 이렇게 계산 법칙이 뭔가 연산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우선 저는 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얘는 우선 아이덴티티니까 우리 렘마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오면은 K는 2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K고 여기 K 프라임계가 있으니까 총 이제 K 플러스 K 프라임은 2분 그러니까 짝수가 나온다라고 증명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군 쪽에서 연산이나 이런 게 좀 헷갈리다 보니까 이걸 그냥 계산할 때 뭐 약간 행렬 계산하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조금 좀 표현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저게 애초에 원소들 자체가 함수고 그, 그 연산을 준 건 합성이기 때문에 그 어차피 역행렬도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행렬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냥 역함수가 할 때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F 합성 G의 역행렬은 각 각각을 역함수를 취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하잖아요. 네네. 딱 그거랑 정확히 같은 거라고 네 아,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네, 행렬로 보시고 싶으시면 그 S2를 예시로 들면 요거의 셋이 이제 아이덴티티랑 그리고 1하고 2 사이클 노테이션으로 요거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파이라는 맵을 잡아서 얘를 그 S2에서 그 치환 행렬이 있는 로인 S2로 잡고 얘를 이제 얘는 제너럴 리니어 그룹의 원소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 파이에다가 아이덴티티를 넣은 거는 그냥 항등 행렬 나온 걸로 대응이 될 거고 그리고 파이에다가 원투 집어넣은 거 원투 집어넣은 거는 그 열을 기준으로 인덱스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정확히 대응이 돼서 행렬로 봐서 치환 행렬로 생각해도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어서 행렬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확히 똑같다고 네,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놓친 것들 쭉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렉처 노트 쭉 보는 거니까. 저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 이거 계속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짜리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원 예, 사이클 투 엘레멘트를 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하나가 원 사이클이고 네. 두 개 엘리멘트로
있다라고 저는 그리고 얘가 트랜스포지션이다라고 저는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븐이랑 오드는 그 사이클의 개수를 지칭하는 건가요? 아, 네. 네네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 하고 있어.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는 이제 노트 다 보긴 했는데 얘를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 이제 이 위 이제 성질 요 성질을 이제 증명하려고 어 n이 이제 1부터 n까지 있다라고 어떠한 인티저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JM이라는 게 가장 큰 숫자다. 근데 타우 K가 가지고 있는 이제 타우 K라는 건 어쨌든 사이클이잖아요. 예, IJ. 얘가 M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인 애를 이제 JB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예시를 보여주시는 게 시그마가 있고 뭐 1, 2, 3, 4, 2, 3, 5, 2가 있을 때 M이 1이면 1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타우가 1이니까 J1이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채널지기님 말씀을 이 부분 설명할 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전혀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X, Y, M, N에 대해서 우선 이게 무슨 네 가지 케이스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 M은 그리고 여기 1일 거잖아요. 여기 얘를 그대로 쓴다면 그러면 M이 1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Y랑 뭐 X랑 N은 뭐야? 에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고 유현수 선생님이 N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약간 그 야바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글을 적고 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막 예시를 만들어서 막 풀었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말고 종이에다가 적어 놓은 거라 좀 다른 종이에서 제가 혼자 좀 장난쳤던 풀어봤던 거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혹시 그 위에 컨디션이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그 사이클의 넘버 가장 큰 넘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사이클의 넘버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어 J라는 걸 우리가 네, JM은 넘버죠. largest number. 타우 K가 예를 들면 뭐죠? 타우 K가 어쨌든 어떤 사이클이죠. 네, 그 타우 K가 이게 사이클이고 그 M을 가지고 있는 타우 K 중에 K의 가장 큰 숫자를 JM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M을 2라고 두면 타우 1, 타우 3, 타우 4에 들어 있으니까 타우 파워폰 4의 거죠. 4가 제일 크니까 J2는 4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아, 겁니다. 네네. 아, 네네. 그리고 그 남인호 선생님이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저 네 가지 케이스는 제가 지금 생각이 들기에는 그 이미의 투 사이클 를 데려왔을 때 트랜스포지션 짜리 그 사이클을 두 개를 데려왔을 때 M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그 저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네 가지를 데려오면 그 투 사이클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M의 자리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저거 네 개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버릴 수 있다.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채널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 네, 제가 아직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저는 솔직히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채널지 스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저 네 가지 경우를 1번은 MXMX고 2번은 MIMX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3번은 NXMX고 4번은 NYMX인데 MX를 왼쪽에다 다 몰아서 써주셨으면 그랬으면 좀 더 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 생각에 얘 네 가지는 M하고 X를 찝어가지고 그 MX 사이클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이클들이 합성이 될 때 어떤 사이클이 합성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가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같거든요. MX 기준으로, M하고 X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합성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네 모든 가지가 가지수를 나오는 따진 거죠.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MX를 그렇게 고정시켜 해서, 놓고. 네. 네네. 근데 두 번째랑 네 번째는 MX를 오른쪽에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니다. 합성이 먼저 되니까, 네네. 오른쪽이 먼저 되니까 MX가 맞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게 네. 따지면.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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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취소. 네. 영상 잘리나요? 여기? 아니요. 잘리진 않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MX가 있고 MX 저는 아직 이거 좀 네. 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MY 합성 MX인데, 네. 원래 최초의 뭐 어떤 원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라고 하면, 그 네. 시그마가 MX 오른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처음 시작할 시그마에다가 때. MX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네. 다음에 MY를 먼저,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저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근데 아, 아, 좀 얘기를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셔서 조금 더 이해가 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해가 돼요. 뭔가 이 조합이 모든 경우에 쓰고 얘로 결국 이제 선생님들 다 얘기해 주신 걸 종합해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한 거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렇게 그걸로 다 설명이 된다 같은데, 얘는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사실 손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감이 안 왔거든요. 얘는 한번 좀 혼자 좀 해서 뭐 올려놓든 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는 강의는 듣긴 했는데 강의 듣고 뭐 글을 그러니까 받아 적긴 했는데 사실 좀 이해를 하거나 그러진 못해서 뭔가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끌고 가기엔 대화 말을 그래서 일단 저기 네 가지를 고려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게 사이클 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바꿔치기 언제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원한다면. 네. 그렇죠. 그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있으면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줄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때 언제 어떻게 이게 바뀌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게 있는 것 같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둘 사이의 그 관계만 딱 보면 모든 거를 다 어차피 유한계니까 다 어쨌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직 저는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요, 저희는 알겠는데, 예. 요걸 통해서 증명하려던 게 뭐였죠? 사실은 이거 왜 위에 옮기는 거죠? 네. 렘마, 이거 아닌가요? 렘마. 그, 케이스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죠? 케이스가 네개밖에 없으니까 조합을 네. 저렇게 해봐야 이제 네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조합을 해봐야 저 네 개 안에서 짝수계로 추가돼서 조합이 된다.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음. 그래서 짝수다. 근데 그러면 저 라지스트 JM은 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설명을 할 때 이게 뭔가, 네, 저도 얘기가, 그러니까 저게 제일 큰 게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합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기준으로. 그걸 한번 좀 저도 봐야겠습니다. 저 사실 이거 잘 안 봤거든요. 그냥 보다가 재미없어. 저게 제 네. 생각에 그 표기가 네. 그 일단 저기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기 밑에 보라색으로 타오의 JM-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제가 이해하기로 저게 JM의 마이너스 1이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J의 M-1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서브스크립트가 J의 M인데 거기다가 빼기 1이고 저기 오른쪽에도 J의 M 그런가? 빼기 1이고 지금 이렇게 잘못 돼야 될 적었나? 걸로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쓰고 나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려나? 근데 저도 정확하게 저 그 과정을 다 이해한 건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만 정정을 먼저 아니요 타오 빼기 1이 아니고
서브스크립트는 맞, 그러니까 뭐 아래 첨자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래 첨자가 JM 빼기 1인 거죠. 아, M의 빼기 1이 아니라,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아, 네. 아, 네네. 그렇겠네요. 제가 지금 아, 네, 쓰기가 힘든 상황이라. 아, 네. 아, 저, 뭔가, 일단 혼자, 그거를 참고해서 좀 더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 여기도 J가 있고, 이렇게 네네, 하니. 거기도. 이거는 한번 좀 한번 좀 다시 직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렇고, 사실 저는 여기까지 그래도 공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뭐 좀 보긴 했는데 그냥 베껴쓰기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뒤에 네. 이런 뭔가 행렬식에 대한 내용까지는 좀 저는 아직 와닿게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들 행렬식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디터미넌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대칭군에서 이제 트랜스포지션으로 이제 쪼개지고, 이븐 오드 하기 전까지를 이제 해주셨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감상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얘 시작했으면 뭐 하는 거지?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 얘네가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문제 같은 거 풀 때, 1차원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 계산 편하게 하려고 페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0에서 이게 뭐 처음과 끝이 이제 무한대인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두 개를 그냥 같게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얘네를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어떠한 물리 현상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이런 전파되는 현상이 있어요. 걔를 트랜스포 매트릭스라는 행렬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막 익스포넨셜 위에서의 더하기와 곱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걔를 행렬꼴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은 쫙 행렬 계산을 이런 그 페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걸 줘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구하거든요. 고육감 문제로 바뀌어버려서 일일이 다 계산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얘네 사이클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기성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반복되고 그리고 그런 반복들 지금 사실 여기서 보면 디스조인트 사이클스도 보면은 그런 반복되는 덩어리로 저는 떼는 것 같거든요. 반복되지 않거나 엉켜 있으면은 얘를 뭐 디스조인트 사이클 이렇게 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배경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그런 주기성 있는 덩어리들을 계속 최소 단위로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강의 맨 앞에도 보면은 디터미넌트나 행량식에 대한 약간 밑밥이 있기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무리함수 시간에도 막 이제 이번 주에 듣는 강의에서 뭔가 그런 행렬식에 대한 그냥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땐 뭐 이게 왜 행렬식이야?까지가 솔직한 제 감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쪽이, 네, 앞쪽이 참 싫었어요. 어떻게 봤을 때는. 이근하고 오드를 좀 뭔가, 그냥 그러려니 좀 하다가 뒤에 가서 저는 좀 그래도, 아, 이래서 했구나.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이제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아까 저 증명도 저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보다가, 아, 말자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눠주신 감상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저는 지금 노트를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뭔가 환원적 사고 방식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유한계가 있으면 항상 뭔가 두 개씩 이렇게
최소 단위로 쪼개서 약간 이거 증명에 약간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느낌이랄까요? 그 증명의 그 성격이 환원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제일 단순한 거야. 제일 단순한 게 뭔가 했을 때 두 개끼리 바꾸는 거는 제일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되어진다. 라는 게 약간 증명의 성격에서 조금 그런 게 좀 느껴졌고, 또 이걸 트랜스포지션은 아니지만, 트랜스포지션보다 더 강한 조건이지만 그게 뭐냐면 사다리 타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으면 두 개끼리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이웃한 것끼리 언제나. 그러니까 음, 물론 첫 번째 거랑 그 네 번째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다리를 이렇게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지션보다는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 이웃한 것끼리 바꿔치기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 예를 들어 저희가 3, 5, 1, 4, 2 이런 걸 원한다고 쳐봐요. 1, 음, 2, 3, 4, 5에서 출발해서 두 개끼리 이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옆에 대신에 이웃한 것끼리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걸 언제나 얻어낼 수 있다. 약간 사다리 타기가 좀 떠올랐어요. 트랜스포지션을 보고. 어,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트랜스포지션 정의를 대충 보고 넘어갔다가, 그 1, 2, 3, 1, 3이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아까 그 S3 같은 예, 데도.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있고, 그러면 엄청 많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냥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 어디서인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트랜스포지션을 다시 보니까, 그게 그 두 개씩만 바꾸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전병주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이게 그 진짜 제일 간단한 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간단한 걸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되게 그 전명준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도 더 와닿는 게 계속 물리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물리학자들끼리 하는 밈이 있는데 물리학자에게는 숫자가 0, 1, 2, 무한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통계물리 분야는 왜냐면 뭐 삼체 문제 같은 거 들어보셨죠? 절대 못 푼다고. 3만 돼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다 그래서 없거나 하나 있고 하나 존재하거나 투바디 문제 풀거나 그 다음에는 다 대체로 무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물리학 문제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가도 사실 인간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로 뭐 그래프라고 할까요? 점과 선으로 이어진 것도 점점 선 하나잖아요. 걔를 페어와이즈 인터랙션,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서의 뭔가 상호작용을 보려고 많이 쓰는데 그 이상만 가려고 해도 수학적으로나 이런 게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책을 안 보려고 해요. 3만 가도 하이 오더라고 하거든요. 고차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욕망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하나, 둘, 그리고 사실 하나, 둘에 대한 조합으로 나온 게 나머지 숫자들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환원주의적인 성격이 보인다라는 게 되게 그 약간 멋진 말로 이거 잘 정리한 표현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선 그게 네 마지막 한 말씀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방금 가우스 조던 소거법 이런 게 생각이 나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 할 때도 이게 짝수번 바꾸는지 홀수번 바꾸는지 그 부호 바꾸는 거 하잖아요. 저희 가우스 조던 소거법 할 때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서 보면 아 정말 진짜 적용해서 계산한 게 그거구나. 약간 이게 네 그래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우스 조던 소거법 생각하니까 시그널이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디터미넌트에. 네, 감사합니다. 디터미넌트가 유지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얼터네이팅 짝수번하는지 홀수번하는지 이분 오드로인데 아, 네, 그러면 발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뒷부분은 제가 잠깐 하다가,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병주 선생님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냥 제가 쭉 하고 전병주 선생님 오실래요? 네. 그것도 네, 뭐 그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쭉 네네. 들어보면서. 네. 일단은, 네, 잠시만요. 이번엔 공유가 문제인가? 지금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 껐다가 다시 켤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재 집이 아니라서 약간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됐네. 됐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움직이죠? 네,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이제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 이분이냐 오드냐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래서 그 트랜스포지션을 짝수번 했을 때 이분이 되고 그 다음에 홀수번 했을 때 오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어떤 순열이든지 간에 이제 트랜스포지션을 했을 때 해당 그 트랜스포지션과 같은 트랜스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시그넘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시그마를 태워서 보냈을 때 이제 1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면 1이 되고 그다음에 오드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그룹 호모모피즘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의를 일단 쭉 봐볼게요. 여기가 이제 매트릭스 디터미넌트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커널 오브 시그넘인데요. 커널이니까 얘가 시그넘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1이 되는 애들을 이제 커널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얘가 SN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그 정의로 나왔고 그래서 궁금증이 든 생각이 시그널을 이제 반대로 정의를 해도 그러니까 반대로 정의한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도록 정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도 일터네이팅 서브 그룹을 만들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좀 밑에 잠깐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3에 대해서 이거 시그널을 좀 살펴봤는데요. S3를 이제 아이덴티티 있고 1, 2 있고 2, 3 있고 1, 3, 1, 2, 3, 1, 3, 2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걔를 그냥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5까지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시그넘이 1이 되는 애들은 2가 있고 요거 어디 갔지? 4가 있고 그리고 5가 있고 이렇게 되면 시그넘이 1이 되고요. 왜냐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애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얘네 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그러니까 시그마 1, 2, 3이 시그넘을 취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널이 되는 애들은 아까 했던 2, 4, 5. 그러니까 id랑 1, 2, 3이랑 1, 3이 이렇게 해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제 항등원이 존재를 하느냐 1번 항등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로 곱해가지고 자기 그 집합에 들어가느냐 해서 집합에 들어가죠. id는 어차피 곱하면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 어차피 얘네들이나 얘네들이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하면 id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번에 따라서 3번도 자동으로 그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해서 존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널이 어, 그룹이면서 그 서브 그룹이고 그래서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정의했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커널을 그러면 반대로 1, 2, 3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보시면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탈락이 돼요. 탈락이 되는데 그 시그넘이 이제 그러니까 시그넘 E가 원래는 1이었는데 그쵸. 시그넘 E가 원래는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사인이 바뀌면 일단 그룹 자체가 안 돼서 탈락이 될 거고요.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그넘 프라임을 마이너스 시그넘 시그마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호를 두 개를 바꿨으니까. 근데 이제 군 준동형인 경우는 요게 시그마 타워가 있을 때 요 시그마랑 타워가 이렇게 각각 쪼개져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프라임이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근데 걔가 마이너스를 각각 붙인 그래서 프라임 프라임으로 이렇게 쪼개진 것과는 다르다는 걸 부호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수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행렬의 정의가 행렬은 저 네 근데 정말 진짜 저렴한 질문인데 저걸 시그넘이라고 부르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냥 사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그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그넘인가요? 저는 제가 진짜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영상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전 그냥 사인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사인. 아 사인으로 하면 사인으로 시그넘. 뭐 그거는 뭐 어, 취향껏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터미넌트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입니다. 그 alternating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바꿨을 때 사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형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기저에 대해서 베이시스에 대해서 그 디터미넌트의 베이시스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얘가 1이 되는 이러한 애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보통 E1부터 뭐 EN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집합을 잡죠. 그래서 얘네들을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1이 되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정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디터미넌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명준 선생님이 관련해서 뭔가 생각을 공유를 조금 이따가 해주실 텐데요. 제가 일단 해본 거를 이야기를 좀 하면 그 V1부터 VN까지 이런 식으로 행렬 A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N by N 행렬을 잡았는데 얘가 그 디터미넌트 얘는 그냥 디터미넌트라고 쓸 거라서 네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그 FN의 N에서 이제 그러니까 F는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N의 N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거 숫자 하나로 나오는 이런 대응인데 그 이런 함수죠. 함수인데 선형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 아까 했던 네, 열 벡터에 대해서 선형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대성도 만족을 해야 되고 정규화라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x2부터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봤는데 정규화니까 디터미넌트에 1001이면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형성과 교대성은 그냥 무식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디터미넌트 A를 이렇게 AB, AB, PQ 이렇게 벡터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러면 PQ 냅두고 AB부터 해보면 A의 10, B의 01 이렇게 쪼개져야 되고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디터미넌트 B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밑에 줄이거든요. 디터미넌트 A만 있죠, 여기. 여기는 B만 있고 이렇게 되고 그- 그러면 네. 죄송. 디터미넌트라는 게 지금 뭔가 함수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네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쟤를 사실 그러니까 DT라고 적힌 게 아니라 뭐 F나 G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그쵸? 지금 저렇게 나눴는데 저기 이제 10, 01 A랑 B 뒤에 있는 10, 01 벡터 같은 경우엔 베이시스니까 쟤네를 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성질이 저 선형성이 있으니까 선형성에 따라서 저만큼을 이제 빠지는 게 이제 저기 어 디터미넌트 A10 부분이 빠지고 디터미넌트 B10 부분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그러니까 fx는 뭐 뭐 ax 이런 거라고 치면 함수를 요 예. x 대신에 px 더하기 qy를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되고 걔는 PAX, QAY, BY. AY구나. 근데 얘는
pfx 더하기 qfy 이렇게 되니까 여기 pxqy가 들어갔을 때 pq를 따로 빼고 네. 더하기로도 따로 이렇게 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저기 디터미넌트 A10 더하기 B01 하고 네, B10 더하기 Q0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터미넌트 A10 바로 닫고 디터미넌트 B01 이렇게 하나하나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본 거냐면요. 얘를 요 A라는 애를 이렇게 본 거예요. A, B, P, Q잖아요. 네. 그럼 걔를 뭐 V1, V2 벡터. 근데 V1이 얘가 V1인 거죠. 요렇게. 얘가 V2인 거죠. 예. 요렇게. 그래서 이제 걔를 V2는 냅두고 먼저 V1부터 쪼개 본 거예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V2는 아, 네. 냅두고. 네. 야, 그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에 V2도 쪼갤 거예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쪼개면 얘만 밖으로 빼면 되니까 음. 밖으로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V2를 쪼갠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아, 네, 뒤에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얘도 그 더하기 있죠. 여기 더하기고 얘는 B만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V2를 또 이렇게 쪼갠 겁니다. 여기 더하기로 해서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걸 쭉 다 해보면 그 같은 것끼리는 요거 어디 갔죠? 교대성 때문에 같은 것끼리는 빵이 돼서 날아가야 돼요. 같은 것끼리는 빵이 돼서 날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대성 때문에 얘는 이제 남는 게 어, 어디 갔죠? 저, 네. 네. 왜 교대성 때문에 저게 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그 V1, V2가 있다고 하면 이게 디터미넌트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럼 걔가 디터미넌트의 V2, V1의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지? 네. 거기서 그렇죠. V2랑 V1을 같게 놨을 때 0이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V2랑 V1을 같은 게 놨을 때 디터미넌트에 V1, V2가 있고 걔가 빼기 디터미넌트에 V2, V1이 아, 되는데 같으면은 얘가 두 0이 개가 같으면 얘네 두 개가 같을 거고 그러면 같은 애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신기하다. 네. 이거를 외미분에서는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외미분이 아니고 웨지 프로덕트. 그래, 그 얘기하신 거군요. 네네네. 근데, 네. 제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요. 아, 이게 네네네. 저희가 정의한 디터미넌트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디터미넌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디터미넌트를 음. 그러니까 실제 이 디터미넌트가 2x2 행렬에서 이것들을 다 만족을 해서 이게 나온 거냐. 그래서 A를 갖다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얘가 실제로 나오냐를 일단 먼저 네, 검증을 아, 해봤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나옵니다. 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걸 이제 n by n으로 확장을 하려고 해서 이거를 깔끔하게 수식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보긴 했거든요. 저 그래서 그러면 네. 질문 하나만 다시 드리면 그 아, 위에 네네네. 디터미넌트 처음 정의하실 때 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 아래요. 어디 갔지? 그 아래. 네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해놨어. 여기. 그 윗부분이요. 이거요. 그 세 가지. 네, 요거. 네, 이거는 정의한 건 아니고 네. 디터미넌트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일단 나열해놨어요.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네. 여기서는 분명히 행렬을 집어넣는데, 네. 여기서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건 마치 V1하고 V2 두 개를 받아서 V1하고 V2하고 같아지면 교대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행렬이 들어갔는데, 열 벡터 두 개로 바뀌어서 열 벡터 두 개가 같으면 교대성이 성립해서 0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행렬 자체를 열 벡터들을 가지고 만드는 애들이라고 저는, 보통 이제 선형대수에도 열 벡터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행렬을 만드는 걸로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디터미넌트를 저도 그 맥락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논증하신 거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위에 있는 정교화와 다중 선형성과 교대성만으로 저게 지금 보인 게 맞나? 약간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 논증이 공감이 되는데 네네네네. 아 이게 되는 건가? 근데 뭔가 찜찜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그것도 저도 솔직히 그건 좀 있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 강성호 선생님이 무리함수 탭이었나? 네, 어딘가 맞아요. 올려주신 저도 게, 받았어요. 네, 있는데, 제너지 기자님이 요걸 가지고 디터미넌트가 나온다는 걸 보인 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뭐 대충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는데, 일단,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선 저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용을 한 거거든요. 선형성은 다 고정시켰을 때 그쪽만 선형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동어 반복이지만 그게 텐서라는 거거든요. 텐서라는 게 고정시키고 그쪽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을 때 선형성으로 찢어진다. 그게 텐서인데, 그래서 선형성은 그거고, 교대성은 그 벡터 두 개를 바꾸면 그 마이너스가 된다. 음. 그거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정규화를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넣으면 그게 1이 된다. 해서 네. 그래서 일단 2 곱하기 2로도 확인이 좀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이게 확연히 좀 보고자 한다면 저는 3 곱하기 3이 좀 더 그래도 이게 다 세 개가 다 작용이 된다는 거를 볼 수 있지 않나. 아니, 사실 2 곱하기 2로도 네.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해볼까 하다가 3 곱하기 3하고 4 곱하기 4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되겠지만 그냥 n by n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밑에 걸 해봤거든요. n by n으로 한 걸. 그러면 이거를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 by n으로 확장을 어떻게 했냐? 라면 이게 v1부터 vn까지의 n개짜리의 그 열 벡터들을 이게 다 각각이 성분이 이제 n개겠죠. 처음 거부터 n번까지 요렇게 요렇게 생렬을 잡고 그랬을 때 v1을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점점점 와서 p행 1열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네, vq를 점점점 pq까지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그랬을 때 v1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11부터 21 해가지고 N1까지 표현이 될 거고, 그럼 걔를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가 요 부분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다가 i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VJ라는 애들도 그러면 여기가 V1이 I1 이렇게 돼 있으니까 J니까 이렇게 얘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이런 식으로 쓰면 걔네들을 각각 V1을 이렇게 V2 땡땡땡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선형성을 다 적용을 하면 얘가 얘를 이제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사실 중간 과정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 과정이 궁금하시면 지금 같이 해봐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일단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V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으면 V2에 대해서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VN까지 다 뽑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디터미넌트 지금은 베이시스에 대한 거니까 얘는 1로 날려버릴 수 있고 곱하기니까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끼리 곱하는 거에서 이제 살아남는 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교대성에 의해서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E1이랑 같을 때 E1, E1이 되면 얘는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I1부터 IN까지가 아까 우리 퍼뮤테이션 했던 것처럼 사이클릭 그룹 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 각각이 다 다른 애들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파이로 해서 쓸 수가 있고 곱하기가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첫 번부터 끝번까지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쭉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V11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V21이 나오고, 여기서는, 잠시만요. 22가 나오겠죠? V33이 나오고, 땡땡땡 VNN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10000 010000 이런 식으로 돼서 000 1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런 애들을 다 더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더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그마가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시그널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저는 했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이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시그널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파이도 포함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n개짜리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네.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이 약간 미약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감상, 뭔가 질문 없으신, 당장 안 나오신 것 같아서 감상부터 얘기하면, 네. 지난주에 사실 무리함수 때도 저 세 가지 성질, 이렇게 디터미넌트 정의할 때 쓰는 세 가지 성질만을 만족하는 녀석이 유일하게 디터미넌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때 들었을 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디터미넌트는 행렬식, 그리고 사실 행렬식도 아니라 가장 먼저 그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배웠던 건 저는 약간 그 2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 이런 데서 배운 것 같거든요. 거기서도 막 연립방정식 풀 때 나오는 거니까 연결되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뭐 저런 세 가지를 만족하는 유일한 게 이 디터미넌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의심스럽고 갑자기 뭔가 거대한 음모론의 디터미넌트 음모론 같은 데에 있다가 그 알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믿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사실 잘 믿기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는 게 디터미넌트다라는 걸 뭐 후대에 일반화 시켰든 아니든 간에 저렇게 왜 저걸 만들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알죠. 뭐 연립방정식 풀려고 아니면 뭐 넓이 구하려고 불필 구하려고 근데 정말 그런 의도로 만들었을까 이런 건 정말 좀 계속 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걸 알고 만들었을까? 약간 좀 그리고 아직도 좀 안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뭔가 당장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감상부터 얘기했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안 아, 와닿아요 저희 디터미넌트라는 게. 네, 감사합니다. 그, 디터미넌트. 네. 저는 오늘 그거 되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 김남모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고 나서 덕분에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디터미넌트 자체를. 그 하루 동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조금 하면서 제가 2 곱하기 2를 해본 거거든요, 일단. 근데 약간 뭔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게 좀 납득이 좀 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네. 연립방정식이랑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랄까요. 어쨌든 2 곱하기 2로 보면 약간 딱 이게 모티베이션 왜 그거를 하고 싶었는지 왜 갑자기 중간에 뭐 어터네이팅 갑자기 하잖아요.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저는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그 아, 곱하기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그 생각을 왜 했냐면요. 그, 첫째로, 일단, 그 두 가지 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행렬식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측면에 지나서 이제 그라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뭐 웨지곱 뭐 이런 그라스만 매니폴드 막 이런 거 만들 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발견했던 게 그 기하에서의 그 부피를 구하는 그 형식으로서 행렬식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일리가 이제 행렬 대수로 그 두 개를 하나로 이제 행렬의 언어로 묶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첫 번째로 관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었고. 근데 그렇게 관찰을 하면은 전변 선생님 말씀대로 그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그 정도에서 근데 저는 그, 그 이미 그 케일리 정리하고 엮으니까 생각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유 드렸던 거고. 근데 전백근 선생님께서 나눠 주신다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테서 말씀하신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헤일리 해밀턴 정리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뭐랄까요, 제 마음속에 조금, 좀 흥미의 대상이거든요, 그 자체로. 그래서,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되게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배웠어요. 실제로 수능에도 그런 거 나왔어요. 헤일리 해밀턴 정리 써가지고 그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되게 재밌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의 대상인데, 언젠가 전 뭐,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거 2 곱하기 2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제가. 그러면 해주시죠, 지금. 제가 네네. 공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공유 바로 했다면? 네. 그, 잠시만. 이게 왜 이렇게 클까요? 화면 크기만. 혹시 거기서도 사이즈가 줄어들었나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큰 화면을 좀 줄였거든요. 제가 보는 그 화면이요. 그대로죠. 네, 하얀 선 남아서. 그거 네네. 같습니다. 네, 네네. 잘 보이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안 바뀐 것 같고, 네. 일단 저는 오늘 만약에 그 김남훈 선생님께서 올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참여했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거라서 좀 정리를 오늘 해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뭐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A, B, C, D가 있으면 이걸 A라고 할게요. 혹시 쓰고 계신가요? 어, 아, 네. 잠시만. 다시 재공유를 할게요. 재공유를 하면 네. 다시 항상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왜. 네. 이제 뭔가 네네. 실시간으로,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게 좀 지웠는데 왜 이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조금 반응이 느린 어, 것 같은데요. 네. 이 반응이 느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네네. 이게 괜찮습니다. 공유 이슈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됐네요. 이제 실시간으로 되네요. 이렇게 있으면, 디터미넌트 A는 저희가 AD-BC잖아요. 일단 알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이게 행렬은 맞죠.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그러니까, 인풋은 정사각 행렬, 결과값은, 실수, 음수도 되고 0도 되고 뭐 다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정사각 행렬을 열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다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어,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있죠. E1, E2. 그 관점 하에서 벡터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두 개 벡터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A, C라는, 그러니까 A, C라고 안 쓰고, 어차피 이게 포인트니까, 어떤 V라는 벡터가 점이 A, C라고 쓸 수 있겠죠. 사실 열 벡터로 바라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X 성분은 무슨 역할을 해줄 거냐면 가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이잖아요, 넓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하죠. 근데 가로가 두 개 있으면 넓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가로 선택하고 다른 쪽에선 세로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런 조합들을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조합들을 짜맞추는데 왜 그러면
더하고 빼느냐? 그거는 애초에 목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두 개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최대한 좀 나이브하게 최대한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율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말로 그냥 퍼즐 맞추기처럼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정말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그 직사각형 넓이들의 조합으로 더하기 빼기의 조합으로 맞춰주는 그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우선 우선 퍼즐 맞추기 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럼 뭐냐면 사실 저희 이거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참고로 A, B, C, D는 정수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이 코사인 법칙도 쓰고 막 하잖아요. 막 이 변의 길이 구하고, 뭐 제이 코사인 법칙 써서 사인 세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AB 사인 세타 해가지고 구하는데, 이 중간중간 과정들이 보면 이 랭스가 무리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예, 네. 그리고 이 각도도 사인도 분명히 해보면 무리수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조합을 하고 나면 언제나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정수로만 돼요. 물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건 방향이 고려해서인 거고 마치 오른손잡이 법칙 이것처럼 뭔가 방향을 고려해줘요. 근데 그 방향을 고려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만으로 조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데, 우선 이 결과를 먼저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결국 AD는 뭐고 BC는 뭐냐 했을 때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A는 뭐냐면 가로예요. 그리고 이거니까 이거죠. 이게 D잖아요. AD는 이거죠. 지금 저희의 목적은 얘는 색깔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평행사변형의 그 넓이를 보고 싶은 건데 이 AD에서 결국 BC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BC가 뭐냐 했을 때 BC는 그 사실 여기가 그 평행 이동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그 D라는 거를 합동 때문에 이렇게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B 곱하기 C는 뭐냐 했을 때 이게 이 길이가 C고 그리고 어 잠시만요. 아 그리고 어 혹시 이게 B인가요? 그래서 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BC인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제가 그래도 오전에는 확인은 했어가지고, 그러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AD 직사각형 넓이에서 BC를 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초록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얻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있죠? 이 조그만 이 부분, 이거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사각형 있죠? 중간에 이 사각형. 빨간색 직사각형 안에서 세 개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할게요. 저희가 집합에 교집합, 합집합 할 때 막 교집합 겹치는 거 빼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 표시를 하면 좀 더 확인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이제 옮겨줄 건데 이 부분 있죠? 이 핑크색 삼각형 있죠? 이 핑크색 삼각형을 밑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핑크색이 아니라, 핑크색은 맞는데,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네, 네. 열심히 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밑으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왜냐면 합동이라서 이게 그대로 옮겨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은 제가 이것도 표시를 좀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게요. 이 영역을. 그러면 이 핑크색은 뭐냐면, X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 넓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겹치는 거를 좀 바라봤을 때 좀 편해서 그래요. 이거 Y라고 할게요. 영역.
이게 뭐냐면, 다른 색깔로 하자면, 핑크색으로 할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네네. 표시하고 있는 그 이 부분. 이 네네. 삼각형을 일로 옮겨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영역을 보면 A도 있고, 플러스 B도 있고, 플러스 저 Y라고 쓴 거예요. 대문자 Y.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그리고 얘를, Z라고 할게요. 이 나머지 제일 큰 사각형 부분을요. 그러면 지금, AD는 뭐냐면, AD 빼기 BC를 잠깐 살펴보면, 그 AD는 X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삼각형과 A 더하기 B 더하기 Y라는 삼각형과 더하기 Z겠죠? 네. 직사각형이니까요, AD는. 거기서 BC를 뺀다는 것은, 이 BC를 뺀다는 것은, 그 BC라는 삼각형이 뭐였는가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네. 작은 거죠. 빨간색 그 세 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캔슬이 될 텐데, 보다시피 B 캔슬되고, A 캔슬되고, 이게 C가 캔슬되면서 남아있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돼요. 그러면 보다시피, 아, B가 하나만 B 캔슬입니다. 두 번 삭제했네요. B는 한 번 삭제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B가 하나가 더 남죠. 그래서 저 겹치는 거를 오히려 활용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면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 좀 억지스럽기는 해요. 그거는 뭐를 강하게 믿고 있어야 되냐면, 직사각형의 조합으로 더하기 빼기로 해서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직사각형 두 개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왜냐면 가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A밖에 없고, A나 C인데 가로의 역할이, 만약에 가로를, 만약에 가로를 A를 선택했으면 세로는 D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로를 A와 C를 둘 다 선택하면 넓이가 안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또 만약 C를 선택하면 무조건 B를 선택해야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합차로만 찌그러진 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명 방법은 내분점 배우잖아요. 내분점. 그, 네.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근데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해요. 대신에 좀 비율을 써야 돼요. 뭐냐면, 이걸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옮겨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있죠.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잘 자르면, 이게 수직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옮겨주면 옮겨줄 수가 있다는 것도 보이시죠?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네. 왜냐면 이게 똑같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밑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높이가 되면서 그리고 저게 이, 사실 그 점에서 올라가는 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죠. 네네네. 그렇게 붙이려면. 네, 이 핑크색 삼각형이 직각이에요. 직각.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아, 요게 아니고 네.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약간 지저분하게 네, 됐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림이 이상했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조각을 이렇게 옮겨주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이거 있죠? 이 조각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네. 그러면 결국 저 밑변과 높이를 구해내면 되는데, 여기서
색깔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네. 그러면 저희가 정사형을 시켜볼게요. 잠깐. 이거 정사형 시켜보면 이 점이 뭐였냐면 본래 C, D였어요. 이 점은 본래 A, B였어요. 그러면 이 점은 그 A 더하기 C, B 더하기 D죠. 네, 좀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그 삼각형법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정사형 시키면 이, 이 밑에 있는 이 비율 관계가 여기는 C고 여기는 A고 여기는 A 더하기 C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여기 C라는 점 위치가 있고 A 더하기 C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C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네, A 빼기 C가 맞고 그리고 이 차이는 보다시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C죠. 그래서 이 전체는 C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본래 이 전체 길이는 본래 A인데 이 A라는 이 길이를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 잠시만요. 제가 실수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A 더하기 C니까 빼면 C고, A 빼기 C고, C. 네, 맞죠? 네. 어쨌든 맞고, 이 길이를,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A, B고, C, D니까, 그러니까 이 점 있죠? 저희 목적은 뭐냐면, 이 점 있죠? 이 점의 위치를 A, 그 Y가 있잖아요. 그 Y 성분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은 A, 모식인데 이 뒤에 있는 성분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럼 B, 그럼 Y좌표에 대해서 배분을 하면 되겠네요. 네, D랑 B 근데 더하기 D. 그것을 X 성분 관점에서 먼저 본 다음에 그거를 빼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D에서 빼면 되겠죠. 이 D라는 이 점에서 빼면 이 핑크색 높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한번 해보시면 결국 이 높이가 결국 이 초록색 두 개가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걸 해보면 그, 네. 이렇게 나와요. 일단 제가 오늘 좀 집중이 잘 안 돼서 결과만 쓸게요. 이 높이가 D 빼기 A분의 BC가 나와줘요. 근데 밑변은 이 길이가, 그러니까 위치가 A였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그 밑변, 그 밑변의 길이가 A였고 높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개하면 AD 빼기 BC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끼워 맞춘 거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율을 이용해서 한 것이라서 조금 도형적으로는 좀 깔끔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지만, 좀 계산 과정에서는 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좀 멀고, 원형적인 아이디어는 저는 위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직사각형들로 더하고 빼고 겹치는 거 좀 지워주고 하다 보면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얻어낼 수 있다. 만약에 3 곱하기 3 행렬의 경우라면 벡터가 3개 있겠죠. 3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 사면체가 있을 거예요. 3차원 버전의 사면체요. 평행 그러면 이등변체. 그거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직육면체들의 합차로만 나타낼 수가 있다.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직육면체는 빼주고 어떤 직육면체는 더하기 역할을 해주고 그거를 결정해주는 것은 그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에서 저희가 1,0,0,0에서 그리고 0,1,0 있고 0,0,1이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뽑았으면 항상 플러스인데 이렇게 바꿔서 하면 그래서 여기서 permutation, 그러니까 even permutation, odd permutation이라는 게 들어가요. 부호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호를 줘야 저희가 원하는 그 평행사변형의 그 입체 평행사변형의 부피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 직육면체들의 조합만으로. 네. 그래서 목적은 그 평행사 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직육면체들의 조합만으로 구하고 싶다. 근데 부호가 여기서 빼는 작용이 있고 더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걸 대수화시킨 게 even permutation, odd permutation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걸 해놓고 나서 3 곱하기 3 행렬은 열 벡터 3개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행렬이 뭐냐면 어 그 스탠다드 아니 뉴 베이시스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바꿔주는 코디네이트 체인지거든요. 행렬 자체가.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바꾸기 전에는 부피가 1이었어요. 근데 바꾸고 났을 때는 사실 바뀐 게 좌표 표현만 바뀐 거지 벡터는 사실 안 바뀐 거예요. 어떤 벡터가 하나 놓고 나서 그거를 1, 스탠다드 베이시스 관점에서 좌표를 적는 것과 그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꾸고 나서 그 베이시스 언어로 이 벡터를 적을 때 좌표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벡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부피를 결정하려고 할 때 원래 부피가 1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저희가 단위 변환을 하잖아요. 그 미터를 인치로 변환을 하고 하지만 안 변하잖아요. 그냥 이게 단위 변환일 뿐이지. 그래서 이 바뀐 것도 사실상 적히기로는 겉으로 숫자로 봤을 때는 넓이가 1이 안 나오지만 그 평행 사면 그 부피를 구해보면 1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만큼 나눠줘야 1이 된다 해서 그만큼 보정값으로 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적분할 때 바로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 넓이는 안 바뀐다. 부피는 안 바뀐다. 그 좌표를 변환을 시켜도. 네. 그게 치원적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그 미분 형식을 막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미분 형식 언어로 적으면 정확히 디터미넌트가 미분 형식이다. 미분 형식의 그거다 해서 이것도 한 1분 내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 ADX 더하기 BDY 이거랑 그 CDX 더하기 DDY를 이거를 해보면 그 DX 제곱 길이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DX 웨지 DX 길이는 사라지고 DX 웨지 DY 웨지 DX가 되는데 그 순서 바꾸면 또 마이너스 나오고 하면 정확히 그 이것만 남는데 이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게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노테이션만 바뀐 거지 사실 웨지곱이다.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은 만약에 3차원 공간 안에서 본다면 dx가 존재할 거고 dy, dg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세 번 해줘야 돼요. 그 dx 원폼 세 번을 곱해주면 그걸 조합을 하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dx, dy, dg의 웨지만 남게 되는데 그 코에피션트 텀이 정확히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일단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네, 감사하죠. 그 디터미넌트의 존재가. 안 그랬으면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재밌게 들었고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열벡터의 모임으로 행렬을 보는 거랑 텐서랑 무슨 상관이죠? 아, 그, 네, 그것도 잠깐 조금만 적어볼게요. 제가 이걸 다 되고 적는 건 아닌데, 그, 네, 그, 그 디터미넌트라는 이 함수는 아까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쓰셨잖아요. 이것에 여기서 F로 간다 했을 때, 그러면, 펑션이 있는데, 변수가 n개가 있어요. 근데 x라고 적지 말고 v1이라고 적을게요. 변수지만. 그래서 어떤 실수 값을 뱉는 건데, 어떤 실수가 되는 건데, 이- 그
선형성을 만족한다는 게 여기서 나머지들을 픽스드 시켰을 때 그러면 이 V1을 이게 N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그 N개의 그러니까 베이시스 그걸로 스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3개짜리라고 하는 게 제일 어차피 N개든 3개든 똑같은데 제일 직관적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볼게요. 그러면 이게 텐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머지 고정시켰을 때 선형성을 만족하는 게 그게 텐서인데 이 V1이 뭐 A21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편하니까 어차피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대입했을 때 그게 1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건데 이거를 아 이거를 고정시켜 놓고 그 선형 전개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텐서인 거예요. 그 텐서가 저희가 아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텐서 언어로도 또 한번 적어 볼게요. A 음 DX라고 그냥 적어 볼게요. 이게 혹시 일단 텐서의 정의부터 조금 이야기를 네. 해주셔도 네, 네. 근데 텐서는 곱집합인데요. 잠시만요. 어쨌든 이거 V1 이렇게 있다고. 그 텐서의 정의는 그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A 곱하기 B라는 곱집합에 대해서 그 뭔가 선형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 맥락이 고정을 시켰을 때 선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원소를 뽑아낼게요. x, y를. 네. 근데 이게 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문자를 써야 될지 잘 감이 없네요. 그러니까 V1 죄송합니다. 이 문자 선택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A의 원소를 끄집어낸 거예요. 참고로 집합 A는 뭐냐면 벡터 공간이에요. A와 B는 집합인데 벡터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그 A도 벡터 공간, B도 벡터 공간이죠. 벡터 공간 두 개를 곱집합을 하는데 여기서 텐서 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찢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텐서 곱이에요. 텐서 곱은 그게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텐서 곱이 없으면 그냥 원소로서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거 있으면 이게 밖으로 한쪽 고정시키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A의 그 벡터 공간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B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곱집합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다른 거죠. 근데 그 규칙이 되게끔 해주는 게 텐서 곱의 역할이에요. 고정시키고 선형성을 이렇게 분배시키자. 그러니까 그 아까 불편했던 그 디터미넌트 정의에서 이제 그 멀티리니어하게 이제 뽑아내는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주게끔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텐서의 정의 같아 보이네요. 네네, 곱집합에 커션트를 줘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텐서 대상에 제일 저희가 친숙하게 가까이 있는 게 디터미넌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웨지곱도 있고, 웨지곱도 뭐 텐서곱이라고 하니까 대신에 dx 텐서 dy 빼기 dy 텐서 dx로 정의를 하지만 그 웨지곱을. 근데 어쨌든 그 웨지곱도 텐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친숙한 거는 그 행렬식이죠. 근데 행렬식도 어터네이팅은 하죠. 그래서 그러면 웨지곱에서 네, 그럼 그것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 G라는 게 있을 때 이걸 저희가 뭐 G11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G12 네, 그리고 G22까지 네, 이게 적으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텐서 표현으로 적으면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상 DS 제곱으로 적고 그냥 G죠, 사실상. 네, 그냥 G인데 그러면은 G11 DX 텐서 DX 네, 그리고 더하기 0이 되고 여기가 DX 텐서 DY인데 0이라고 적기보다 G12 네, 이 아래첨대로 적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 생략하고 이렇게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항상
이거는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마치 이 dy 텐서 dy의 자리가 마치 여기를 지칭하는 요 녀석 이 자리를 지칭하는 것 같고 이 dx 텐서 dx가 이 첫 번째 1,1의 자리를 지칭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음, 이것도 뜯어봐도 네 되게 신기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물론 이거를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면 이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받는 녀석 그거를 이거라고 쓴 건가도 되겠지만 네. 그,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행렬은 익숙하잖아요. 2 곱하기 2 행렬을 본다 했을 때. 근데 그 행렬에 그 수많은 성질들이 있잖아요. 스칼라베도 되고, 덧셈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냐면, 얘도 R2고, 이쪽으로 봐도 R2고, 이쪽으로 봐도 R2니까, 사실 이게 R4잖아요. R4인데 이거를,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붙인 건데, 그, 고- 이거 컬럼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컬럼 하나가 R2의 원소고, 컬럼 두 개가 있으니까 R2 곱하기 R2인데, 그거를 로우로 보든, 컬럼 두 개로 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 음, 이 행렬 자체가 그냥 애초에 이게 첫 번째 자리, 1성분을 자체가 그냥 행렬 자체가 텐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대상 그 자체가 행렬 그 자체가 텐서라는 거예요. 이런 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가끔은 뭐 가로에다가만 K배를 곱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그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할 때 그 기본 행렬이라고 하나요? 바꾸는 역할이 있고 K배에 둬서 더해주는 역할이 있고 또 그냥 뭐 K배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때 이 랭귀지로도 고스란히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 행렬이 그냥 바뀌잖아.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바뀌면서 1111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언어를 그냥 텐서 언어로 적고 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이 DX 쪽에다가 K배를 하면 영향을 받는 게 이 앞쪽에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실수배 통하고 덧셈 통한다.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적기에는 좀 그렇고 저 나중에 이거 되면 한번 저도 해볼게요. 근데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언젠가 한번 그거를 감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 행렬 그 자체가 텐서다. 그러면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이 다음 게 이제 그 디렉섬이랑 직합 직곱일 거거든요. 이 다음 강의가. 네. 근데 이제 유현 선생님이 나눠주신기로 하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텐서 관련해서 디터미넌트를 더 뜯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동훈 선생님과 남현 선생님께서는 무리함수에서 미분 형식을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전명 선생님, 지용현 선생님, 무현 선생님 포함해서 그 분들은 다 이제 복소 해석에서 이제 뜯어보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되게 생소하면서도 와닿지 않는 단어가 용어가 텐서랑 디렉섬이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빈번하게 쓰이는데 뭔 말인지 알겠는데 모르겠는 약간. 그래서 텐서 관련해서 디터미넌트랑 같이 뜯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 주 더 해서.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 디렉섬이랑 디렉 프로덕트 유한할 때는 그냥 같은 건데,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으로 갈 때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토폴로지 쪽에서는 뭐 박스 토폴로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근데 저는 약간 디렉트 썸, 디렉트 프로덕트 했을 때 디렉트 썸은 좀 본 적은 있어요. 그 무한 쪽에서 그 대수학 시간이 있었기는 했는데 근데 아 이게 디렉트 썸이라는 게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리비얼한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공통되는 부분이. 그리고 사실 인디펜던트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디렉트 썸이. 또 디렉트 프로덕트도 그 각각의 그거를 인디펜던트하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곱집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인디펜던트하게 보겠다는 거. 그 원점 빼고요. 그래서 디렉트 썸도 잘 모르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예시가 있고 좋은 예시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기하적으로나 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 한 6페이지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뭐 근데 그 6페이지가 아직 완결된 6페이지가 아니라서 좀 더 뭐 생각을 해보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텐서, 그 저도 무리함수에서 텐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들을 때, 그런 거군. 그러고 이제 뭐 까먹고 이해도 좀 날아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저도 뭐 물리에서도 이제 텐서가 종종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흘려버린 것 같아요. 텐서를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만 하고, 네, 공부를 좀 안 했어서. 그래서 그, 네, 네. 동의합니다, 일단. 제가 채널직님께도 몇 번 여쭤봤거든요. 이게 메이어 비터리스 시퀀스 뜯어보다 보면 너무 이게 많은 그런 그 용어는 뭐 컷 프로덕트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텐서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여쭤보니까 텐서라고 하는 대상이 너무 이렇게 큰 대상이어서 그냥 텐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텐서가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그렇대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디터미넌트랑 그 매트릭 입장에서 텐서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행렬 표현하는 데에서 그리고 매트릭 정의하는 데에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뜯어보면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디터미넌트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꼭 뭐 평행사변형 그렇게만 해서 그러니까 텐서로서 바라봤을 때 디터미넌트를 꼭 이게 기하적인 의미 하나는 살펴본 거이긴 한데 꼭 그런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하적인 의미가 따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듈로 바라봤을 때 그걸 텐서 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수학 일기를 들었을 때 그 후반부에 되게 쇼킹하는 그런 뭐랄까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텐서곱이 그런 거였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곡선 두 개를 인터섹션 하는 걸로 저는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계산적으로 함수들의 모임이니까, 그거를 곡선 모아가지고 인터섹션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이게 식으로 적히고, 스테이트먼트로 적히고, 만약 계산이 하는 거라면, 어떻게 그 계산이 되어져서 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하나는 그래서 들어본 게 있어요. 이 텐서곱이라는 거는 고점을 구하는 거다. 두 개 사이에. 네. 일단 그러면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오늘은 이현 선생님도 안 들어오셨고 이현 선생님도 안 들어오셔서 네, 다음 주에 그 뭐 저기 뭐죠? 디터미넌트랑 텐서랑 관련해서 각자 조금씩 또 공부를 해서 같이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